네. 자, 이제 우리가 회계 개정 과목으로 들어갈 건데 요거 피시면 돼요. 이제 되고요. 우리 큰 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회계 나갈 동안에는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조금 무겁더라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 중간중간에 우리가 문제도 풀고 보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 책 가지고 나가긴 하는데 둘 다 필요하다는 거 드릴게요. 자, 우리 이 책 교재 우리 부교재라고 할게요. 우리 부교재 15페이지 보세요. 이 회계 연습 문제가 끝나고 재무회계 이론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우리 회계 원리 과목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 제1장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장 유동자산이라고 돼 있죠. 유동자산.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가 어떤 모양이었어요? 우리 재무상태표 아까 그린 거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고, 그렇죠?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렇죠? 부채, 자본 이렇게 있었는데 순서대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순서대로 자산에 유동자산에 제일 먼저 오는 건 뭐겠어요? 현금이죠. 이런 순서대로 쭉 배우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계정 과목을 하나씩 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계정 과목들을 우리가 쭉 한 번씩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자산 중에 유동자산이죠. 그리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당좌자산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데요.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돼 있죠. 얘는 통합계정이라는 애예요. 적어놓고 볼게요. 통합계정. 통합계정이 뭐냐면요. 여러 개의 계정 과목들 있죠. 계정 과목들을 통합해서 표시할 때 우리가 통합계정이라고 하고요. 그럼 어떤 계정들이 여기 해당하냐?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현금, 두 번째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여기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1, 2, 3, 4 있죠. 요런 애들이 얘네들이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그러니까 우리 기록 계산하는 단위들. 분계할 때 적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요 동그라미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런 동그라미 애들을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통합해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계장 원장에 어, 현금이 잔액이 100원이고요. 보통 예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200원 있다고 칩시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현금 잔액 100원, 보통 예금 잔액이 200원 있어요. 결산 때. 이거를 우리가 재무 상태표에 만약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자산에 현금 따로 보통 예금 따로 하지 말고 요 잔액들 있죠. 요 100원과 200원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현금과 보통 예금 비슷한 애들은 묶어가지고 통합해서 어떻게 현금 및 현금성 길다. 자산 얼마예요? 그쵸? 300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 재무상태표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가 이거 다 일일이 뭐 들여다볼 필요 없이 일단 재무상태표에는 비슷한 놈들이 있으면 묶어서 보여주는 게 좀 더 보기 편하겠죠.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나 막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현금과 현금에 가까운 자산이라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이 네 계정 과목들을 묶어서 표시할 때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우리 표시 공시할 때만
묶어서 보여주는 계정 과목이 통합 계정이다. 이제 아시겠어요? 왜? 비슷한 애들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슷한 애들이니까. 그래서 분기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에 표시 공시할 때만 이런 비슷한 애들을 잔액을 묶어가지고 보여주겠다라는 취지인 거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이제 계정 과목들을 봐야겠죠. 현금부터 봅시다. 통합 계정은 결국은 뭐다? 이 계정 과목은 아니지만 표시할 때 통합해서 보여주기 위한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작은 글씨로 제가 써놨죠. 거기 표 아래 보시면 회계 처리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해서 하지만 그쵸? 계정 과목별로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는 성격이 비슷한 네 가지 계정 과목의 잔액을 합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 이러한 계정 과목을 통합계정이라 한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계정 과목 명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현금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지폐, 동전, 우리가 아는 돈 하고 넘어갔죠. 조금 덧붙여야 돼. 우리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하려면요. 현금 그러면요. 현금은 당연히 여기 보시면 통화가 뭐예요? 그렇죠? 통화는 그냥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폐, 동전 이런 게 통화예요. 그렇죠? 지폐, 주화. 당연히 현금으로 계정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 뭐까지 있어야 되나? 뭐까지 현금으로 회계 처리 안 하면 통화, 대용, 증권까지 현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때는 지폐나 동전뿐만 아니라 통화 대용 증권도 우리가 현금으로 모아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통화 대용 증권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돈과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를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그래요. 증권은 종이 쪼가리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대용 증권은 뭐예요? 돈이나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거의 돈과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우편한 증서, 송금환. 우편한 증서, 송금환 있는데 요즘에는 잘 나오진 않아요. 문제 거의 안 나와요. 특히 AT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전산세무에게는 올드하잖아요. 문제가 좀 더 이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나오긴 하는데 송금한 우편한 이거는 뭐냐면요. 저는 옛날에 딱 한 번 받아봤어요. 한 번 써봤어요. 거의 한 20 몇 년 전에 한 번 딱 받아보고 한 번 써보고 그 뒤로 써본 적이 없어요. 언제 받아봤냐? 언제 받아봤을까? 영장과 함께. 영장. 구속영장이 아니라 입영영장. 네? 군대 가시오 하면서 입영 통지서가 오죠. 통지서에 같이 뭐가 들어오나 한번 뭐라고 써 있어요? 현황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밑에 금액이 당시로 얼마인지 정확히 한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라고 지금 여비하라고 그쵸?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창원, 경남 창원까지 하래요. 5천 원 오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안 줬죠. 이렇게 종이 쪼가리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다 밑에 여기 작은 글씨를 읽어보면요. 이 증서를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교환하시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신분증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체국 가면 바로 돈으로 줘요. 뭐예요? 돈이나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 맞죠? 가서 그냥 신분증만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면 돈으로 준다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 유가증권 특히 돈을요 그 우편에다가 넣어서 붙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국가가 입영 통지서 날린 사람들한테 다 5천 원짜리 넣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핀테크가 발달하기 전에는요 많이 쓰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할머니가 그렇죠 농사 짓고 당근 농사 가지고 서울에 유학 간 등록금 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백만 원 돈
넣어가지고 등기로 붙이나요? 그렇게는 안 붙이죠. 어떻게 했어요? 새우 가서 바뀌면 종이 한 장을 주죠. 이렇게 요걸 이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이 새우 가서 손으로 찾아오는 시스템이죠. 요즘에야 불러 계좌번호 카톡으로 찍어줘 가지고 티딕 찍어가지고 보내면 돈이 송금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한 20년, 10년, 20년 전만 없었으니까 그때는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가끔 쓰여요. 예를 들어서 뭐 축의금 같은 거나 돌잔치 돈 낼 때 모르는 사이인데 계좌번호 찍으세요 뭐 이렇게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럴 땐 어떻게 해? 송금한 이런 거 붙이 아직도 그래서 조금씩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체육 가면 금융기관 가면은 금방 돈으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 어,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통장에 우편안이 우리 통장이란다. 우리 회사가 우편안을 받았어. 계정 처리해야 되잖아. 뭘로 한다? 현금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송금한도 마찬가지예요. 송금한 우편안 똑같은 거. 우편안 현금으로 계정 처리한다. 통화 대용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는 게 있어요.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자,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라는 거예요. 이게 통화 대용 증권이래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대. 자, 시스템을 좀 볼까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 A라는 회사가 있고 이 B라는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A가 B에게 상품을 팔았다고 쳐보. 상품을 무지 많이 팔았어. 30억치를 팔았어요. 30억치를 납품했어. 30억치를 납품했어. 그러면 B는 뭐 해줘야 돼요? 대금을 결제해줘야겠죠? 대금을 줘야 돼. 그래서 A가 거래처에 B에 직접 갔어. 직접 가서 납품한 30억 대금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그거를 현금으로 현찰로 30억을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 돈 준다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죠. 30억 주면 결제 주니까 좋죠.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좋기는 좋은데 뭐예요? 불편하죠. 불편하잖아. 아니 담당자가 왔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을 받으러 이제 입금해 저기 뭐냐 대금을 받으러 갔는데 30억치를 현찰로 줬어. 그러면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30억을 현찰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현금 30억을 어느 정도 부피가 될까요? 여러분 대금 거래처가 30억을 줬어요. 얼마나 될까요? 그 현금이 큰 그 우리가 금융 거래를 못 하고 현금 거래만 해야 될 때가 있죠. 현금 거래만 해야 될 때. 그게 뭐예요? 검은 돈, 그쵸? 뭐 이렇게 누구 이렇게 자신들한테 검은 돈 주고 뇌물 주고 할 때 통장으로 찍어주고 그런 사람 없잖아, 그쵸?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그런 짓은 안 하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과박스? 그렇죠. 사과박스 전에. 사과박스 전에는 무지하게 간단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대포 통장 하나에다가 도장만 딱 넣어가지고 통장에 넣어가지고 통장만 딱 전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언제 전에?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 금융실명제 하기 전에는 아무나 통장 팔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무 이름 차명으로 통장을 하나 파. 도장을 찍어. 도장과 함께 통장을 그대로 건네줘요. 그러면은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얼마든지 건네줄 수 있었죠. 그만큼 거래가 쉬웠어. 검은 거래가 쉬웠다고요.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뭐 했어요?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죠. 그러니까 금융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대포 통장이 안 되지. 차명 계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명으로 거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명으로 누가 뇌물을 주겠어, 그렇죠? 실, 실명 거래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사과박스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박스 뭔지 아시죠?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사과박스에 예를 들어서 현찰을 담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고액권이 지금 5만 원까지 생겼잖아, 그렇죠? 이제 5만 원 생기기 전에 만 원권이 있을 때는 사과박스 한 박스에
얼마가 담길까요? 사과 박스 얼마 몇 킬로짜리예요? 킬로? 10킬로짜리 사과 박스에 현찰을 꾸깃꾸깃 넣으면은 차곡차곡이죠. 꾸깃꾸깃이 안 되겠지. 차곡차곡 넣으면 얼마나 담길까요? 1억이요? 시험엔 안 나와요. 시험엔 안 나오지만 한 10억에서 12억 정도는 잘 담으면 담겨요. 10kg짜리 큰 거 있잖아요. 담깁니다. 담겨요. 자, 그러면 10kg짜리예요. 큰 사과박스에 큰 거, 100박스 사과박스 큰 거 있죠. 이 정도 담겨요. 그러면 30억이면 이거 몇 박스예요? 세 박스예요. 현찰이 그득그득 담긴 박스 세 박스를 현찰 가져가세요라고 하면은 무거워서 못 가져가요. 진짜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불안해서 못 가져가죠. 당장 돈 1,000만 원만 지갑에 있어도 무서운데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좀 많이 나아졌죠? 정부가 도와줬잖아, 그쵸? 5만 원권 만들면서, 그쵸? 너네 힘들지? 그러면서 5분의 1로 줄여졌죠. 이제 옛날 요즘 5만 원권이면은 사과 박스에 거의 한 돈 50억, 60억 남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지금 거래가 용이해졌잖아, 검은 거래가. 그쵸? 게다가요. 게다가 이 정도 큰 금액 말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로 사과 박스로 이제 마음을 전달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요? 바카스? 바카스, 그쵸? 바카스 사? 왜? 이게 좋대요. 기타 500 박스? 기타 500 박스에는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러면 5만 원권으로 이렇게 넣으면 5만 원권으로 넣으면 참 좋은 거 가르친다, 그쵸? 5만 원권으로 넣으면요, 이거 한 장 들어가요. 큰 거 한 장. 1억 정도? 그러니까 이거 비타 500 한 상자가 한 장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는 그 장롱에 있는 그 5만 원권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나. 한 박스가 한 장 정도 된다. 큰 거 한 장, 이 정도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억이면 비타 500박스 30박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금은요, 좋은데 불편해요. 우리가 그냥 개인 간의 거래는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크지 않지만 기업에서는 뭐 몇 억씩 거래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경우에는요. 현금 거래는 상당히 위험하고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A가 B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현금 좋은데 이거 다음부터는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B도 고민하죠. 잘 모르겠으니까 어디를 가요? 거래하는 자기 거래하는 은행을 가요. 은행으로 가서 은행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은행 담당자가 뭐라 그래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뭐부터 하래요? 당좌예금 통장부터 하나 만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해서 당좌 희명의 당좌예금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좌거래 개설 약정을 하래요. 당좌거래를 하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0억을 일단 넣어두래요. 돈을 일단 채워두래요. 50억을 넣었어요. 그러면 B는 어떻게 해요? 당좌 50억을 채워넣고 은행은 뭘 하냐면요. 은행은 뭘 주냐면 이때 이런 당좌 공용지를 줘요. 공수표. 당좌 수표인데 공용지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도장만 딱 찍혀 있고 10장이면 10장, 100장이면 100장 단위로 이렇게 공수표가 있어요. 이렇게 점이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쿠폰처럼 이렇게 떼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떼면 여기 쪼가리가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쓸 수 있게 용지를 준다고. 용지를 공수표 용지를 줘요. 그럼 이제
통장에 돈도 채워놨겠다. 수표용지도 있겠다. 뭐 하면 돼요? 어, A가 다음에 돈을 받으러 왔어. 돈을 받으러 왔어. 대금이 또 이번에 30억이래. 돈 주세요. 그럼 이번에 어떻게 하면 돼요? 30억을 안 주고 뭘 하면 돼요? 얼마야? 물어본 다음에 돼요? 용지를 딱 뜯어가지고 당좌 표라고 써 있어요. 당좌 수표라고 써 있죠. 얼마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금액만 적어서 포장 빵 찍어서 주면 되겠죠. 얼마? 30억 적어서 주면 돼요. 그러면 A는 가지고 가겠죠. 좋다고 편하잖아. 이제 수표만 따로따로 들고 가면 되니까. 들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겠죠. 잽싸게 은행으로 달려가야 돼. 그쵸? 이거는 수표잖아. 이거는 아직 수표인 상태고 현찰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A가 거래하는 은행으로 달려가죠. 그래서 이 수표를 뭐 해요? 지급 제시라는 걸 해요. 지급 제시. 돈 주세요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를 지급 제시라 그래요. 이런 말로. 지급 제시를 해요. 수표는 근데 어음이랑 수표랑 똑같은 건데 제가 차이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수표는 만기라는 게 없어요. 어음은 만기라는 게 있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표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지급 제시하면 바로 지급해야 돼요. 뭐 일람 지급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어려운 거 필요 없고 그냥 보여주면 바로 줘야 돼요.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보여줬죠. 돈 바로 받겠네. 그렇죠? 바로 돈을 받아요. 근데 주기 전에 은행은 어떻게 하겠어요? 확인하겠지. 서로 이제 연락이 돼야겠죠. 그래서 통장에 은행 돈 있어? 그래. 그럼 이거를 30억을 어떻게 해요? 주면서 여기서 잔액에서 까면 되겠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얘는 현금을 현찰을 회수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편하겠죠? 거래가. 수표 거래를 하면 현금 거래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편할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 회계 처리하려고 지금 이거 배운 거죠. 자, A 입장에서 B 입장에서 각각의 회계 처리 할 수 있어야 돼요. A 입장에서 A 입장에서 상품을 30억치를 매출했어요. 팔았죠. 그리고 뭘 받아왔어요? 당좌 수표를 받아왔어요. 이런 경우에요. 상품 30억치를 매출하고 당좌 수표를 받아온 경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았죠. 상품을 30억치를 상품 매출 얼마요? 30억이죠. 대변에 수익. 자, 차변에 뭘 적어야 돼요? 차변에 당좌 수표를 받아왔잖아요. 당좌 수표를 받아왔죠. 근데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아온 거잖아요. 그럼 받아오자마자 어떻게 한다? 은행 가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나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 맞죠? 그냥 바로 은행 가서 바꾼다니까 현찰로 기다릴 필요 없이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현금이지.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거. 현금 얼마? 9억이라는 거예요. 즉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요 어떻게 처리한다? 현금의 증가로 처리한다. 청와대형 증권이잖아요. 현금과 다름없는 종합거래잖아요. 그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는 거는요. 누가 발행했어요? A 입장에서는 타인 B가 발행한 거죠. B가 발행해서 받아온 당좌 수표는 무조건 그냥 현금의 증가로 처리하면 돼요. 현금의 증가. 그죠? 당좌 수표 받아왔다. 그다음에 B 입장에서 볼까요? B 입장에서 뭐 사왔어요? 상품을 사왔잖아. 얘도 얘 입장에서도 상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상품을 사왔죠.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상품을 사왔어. 하변에 그렇죠. 상품을 사왔으니까 상품이 30억이 늘었죠.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뭐가 감소했을까요? 현금 감소하면 좋을 텐데 현금 감소는 아니고요. 뭐가 감소했어요 지금? 뭐가 감소했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쓱 나갔죠. 수표 발행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감소로 처리해야 된다? 당좌예금 감소로 처리. 당좌예금의 감소로 처리해. 통장에서 나갔잖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 당좌 수표의 발행이죠. 당좌 수표의 발행.
당자 수표의 발행은 자, 당자 예금의 감소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당자 수표를 받아왔어요. 그러면 현금과 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당자 수표를 내가 발행했어요. 당자예금 잔액을 되셨나요? 음.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당자예금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 거거든요. 거기 밑에 보시면요. 지금 얘기가 어떻게 연결됐냐면 그 표에서 현금에서 통화대용 증권에서 보편한 증서 송금한 옆에 타인 발행 당자 수표 있는 거 찾으셨어요? 걔는 현금처럼 처리한다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02번 당자예금에서 당자예금 거래해진 그거 설명한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자예금이란 기업이 은행과 당자 거래 약정을 맺어 현금을 예입하고 넣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당자 거래 약정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현금을 넣어놓고 입금시켜 놓고 예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표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하여 예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지금은 수표를 발행했고요. 나중에 어음도 똑같은 그 구조인데 일단 수표를 놓고 볼게요. 그렇죠? 당좌 수표. 거기 보시면 거기 사례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책에 설명할 때 여러분이 그 어떤 거래를 이해할 때 가장 간단한 사례로 이렇게 풀이를 한 걸 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개 연습하고 하시면 돼요. 사례 보시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당좌 수표의 발행이죠. 발행. 지금 A 입장이에요, B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B죠. 발행한 자. 발행한 자에서는요. 상품을 3,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분개하면 어떻게 된다?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증가로 처리하고요. 그렇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거예요. 당좌 예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타인 발행 당좌 수표는요. 얘는 A 입장이죠. 남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아온 경우. 그렇죠? 상품을 3,000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동점이 발행한 당좌 수표로 받았다. 동점이라는 건 그 짝이 발행한 그죠? 그 짝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받아왔다. 그럼 얘는 당좌 수표를 받아왔으니까 은행에 바로 가서 바로 현찰할 거죠. 그러니까 얘는 현금의 증가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어요? 대변에 상품 매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표 위에 그 사례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이에요.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의 대변 감소죠. 그 다음에 2번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령하면 즉 받아오면 얘는 그냥 현금의 증가, 현금의 차변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구조에서 자기합수표라는 게 있는데요. 자기합수표. 여러분이 수표하면 떠올리시는 게 대부분 이거예요. 여러분 당좌 수표 거래를 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표 하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갑에 들어가 있는 100만 원짜리 수표 있죠? 그거는 자기합수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합수표라는 거는요. 자기합이 뭐냐면요. 발행인이 곧 지급인이 되는 형태의 수표를 자기합수표라 그래요. 내가 발행하고 내가 지급하고 내가 발행하고 내가 지급하고. 근데 이거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해요. 은행이 발행인이면서 동시에 지급인이 되는 거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자기합수표라고 하고 여러분이 수표 있죠? 자기합수표. 수표를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 항상 은행이 써 있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은행명이 써 있다고요.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요. 돈이 없으면 당좌 수표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은행이 수표를 발행했어요.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은행이 망하지 않는 이상. 대마불사. 그렇죠. 은행은 안 망한다.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의 망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표를 받으면 그거 받으면서 이거 받을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10만 원짜리 수표는 그냥 10만 원으로 보잖아. 돈이나 다름 없이 보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합수표는요. 현금하고 동일시예요.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를 주고받으면 무조건 현금을 주고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앞으로 우리 회계 원리에서 자기합수표는 자기합수표라고 쓰고 현금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똑같아요. 현금하고. 아시겠어요? 자기합수표라고 써 있어도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합수표 주면 현금 감소. 자기합수표 받으면 현금 증가로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거의 현금이에요. 이거 부도날 일이 없어요. 현금으로 처리. 현금과 같다 처리. 됐죠? 그러면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위에 설명부터 볼까요? 자기합수표를 수령하거나 지급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현금 차변 또는 현금 대변으로 하시면 돼요. 거기 그 사례를 볼까요? 자기합수표의 지급. 상품을 3,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품이 증가하죠? 차변에.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의 감소, 현금 대변 적으면 돼요. 됐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당좌예금 거래 기본적인 형태를 봤어요. 그렇죠? 당좌예금 거래 기본적인 형태를 봤고 거기 위에 현금의 통화대용증권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보시면요. 하인 발행 당좌수표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은행 발행 자기합수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합수표도 뭐다? 현금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현금으로 보고 되셨죠?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와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있는데요. 이건 뒤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하는데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가 공채나 사채에 투자를 하면요. 뭘 주냐면요. 이자를 줘요.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뭘 줘요? 배당금을 주죠. 근데 이자는 어떻게 때가 되면 따박따박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때가 지나면 사채에 쿠폰이 있어요. 사채 이자표라 그래가지고 우리 뽑기 할 때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그 우리 전봇대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 뭔지 아시겠어요? 010 해가지고 전화번호 적혀 있고 똑똑 뗄 수 있게 돼 있죠. 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사채의 이자표도 이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사채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똑똑 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기한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럼 기한이 지난 거는 떼가지고 어디 가면 된다? 은행 가면 돈으로 줘요. 이자를 준다고요. 그것도 뭐예요? 종이 쪼가리 돈이나 다름없는 종이 쪼가리 맞죠? 기일이 도래한 거. 기일 전에는 안 줘요. 이미 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 그걸 이자표라고 그래요. 쿠폰이라고 그래요. 이자표, 이표 또는 쿠폰 또는 이자표 같은 말이에요. 보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뭐예요? 배당금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지급을 통지하는 표가 오면 그것도 금융기관에 가면 다 현금으로 주니까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현금은요 우리가 아는 지폐 동전뿐만 아니라 통화 대용증권도 회계 처리할 때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구불 예금인데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보통 예금과 담자 예금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요구불 예금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요구불 예금은 뭐 일본식 한자어인데 요구불 그러면 요구하면 불출한다.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통 예금은 어떤 통장이에요? 수시로 입출금 가능한 통장이죠. 내가 가서 나임을 증명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언제든지 입금 출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당좌 예금은요. 어떻게 입출금이 가능하다? 공용지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뭐예요? 금액만 쓰면 얼마든지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구불예금이라 하는 거예요. 정기예금 있었죠? 정기예금은 기간 안에는 묶여 있는 게 정기예금. 그건 요구불예금이 아니고 얘는 요구불예금이라 하는 거예요. 그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지금 당좌예금의 기본적인 거래 지금 봤어요. 그렇죠? 보통 예금은 수시입출금. 이건 수시입출금. 이것만 보시면 돼요. 수시입. 지금 당좌예금 지금 보고 있죠?
당좌예금의 기본적인 그 거래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요. 17페이지 보시면 당좌 차월과 당좌 개설 보증금도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어,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여기 좀 다시 한번 그리 똑같은 건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당좌 거래인데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 A가 있고요. B가 거래를 해요. A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상품을 납품하는데 다시 30억을 해볼까요? 30억치 상품을 납품을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대금을 줘야겠죠. 대금을 줘야 돼요. 대금을 줄 때 사전에 B는 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해 놨어요. 그래서 당좌 예금 통장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은 뭘 줬을까요? 공용지를 줬겠죠. 그럼 공용지를 들고 있다가 대금을 결제 받으러 왔을 때 이거는 당좌 수표예요. 얼마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적었냐면 30억 이렇게 적어서 준 거예요. 10억 적어서 줬어요. 그러면은 얘는 받자마자 어떻게 된다? 은행으로 달려간다 그랬죠? 절대 기다리지 않아요. 이거 바로 은행으로 가서 바꿔야겠죠. 은행에 가서 자기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지급 제시를 해요. 지급 제시 돈 주세요. 보여주면서 지급 제시를 해요. 그럼 은행이 어떻게 하겠어요? 얘한테 가서 전산으로 은행끼리 뭐 연락을 하겠죠. 통장에서 돈 빼가려고 하는데 돈 있어? 물어보겠죠. 그런데 당좌예금 통장에 B가 예를 들어서 10억밖에 없었던 거야. 그 사실을 모르고 30억의 수표를 그냥 써준 거예요. 잔액이 모자란 거는 모르고 그냥 써줬다고. 그러면 A는 좋다고 30억 받아 들고 가서 은행에 지급 제시를 했는데 은행이 알아보니까 30억이 안 돼, 모자라. 그러면은 은행은 뭘 해요? 은행은 뭘 해요? 지급을 거절하겠지. 그렇죠? 지급을 거절한다고. 지급 거절한다. 지급 거절. 이 지급 거절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도라 그래요.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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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는 넘겨 부 아닐 도 넘길 도 넘겨주지 못한다. 못 준다라고 못 준다. 부도 났다 그러면 돈을 못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제시를 했는데 지급 거절당했어. 이건 어음이나 수표나 마찬가지예요. 수표는 그 자리에서 어음은 만기 때 그렇죠? 지급 제시를 했는데 돈이 뭐 어떠한 이유든 대부분 뭐 돈이 모자라서지 뭐 지급 거절을 당해요. 그럼 부도라고 그러죠. 그게 부도예요. 여러분이 아는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부도는 부도 나서 뭐 부도 났다 이퀄 망했다라고 여러분 아시는데 부도 자체가 망한 건 아니죠. 부도 그 자체가 망한 건 아니에요. 부도는 그냥 돈이 모자라서 지급 거절당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부도 났다는 사인 자체가 어떤 회사에서 부도 났다 그러면 옆에 있던 거래처 가만히 있겠어요? 어음 들고 다 달려가겠지. 사장 찾고 멱살 잡고 난리 나겠지. 내 돈 먼저 내라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심각하게 다른 연쇄 부도가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부도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부도가 났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험한 꼴 발생하는 거잖아. 이제 막 사장님 이제 찾아다니고 막 이제 막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실수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부도 났다고 처음은 다 돌아봐요. 그렇죠? 그 회사 부도 났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B는 거래하는 은행과 무슨 계약을 체결하냐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당좌 차월이라고 돼 있죠. 당좌 차월 약정을 체결해요. 당좌 차월. 사전에 당좌 차월 약정을 체결해요. 당좌 차월이 뭐냐면요. 이런 경우, 딱 이런 경우예요.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 이상으로 수표가 발행되었을 때 은행이 얼마가 모자라요 지금?
20억이나 모자라네. 20억을 일단 대신 갚아줘요. 은행이. 이 은행이 대신 갚아줘. 그럼 얘는 돈 찾아갈 수 있겠죠? 부도가 안 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는 빨리 은행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단 갚아준 20억은 뭐예요? 부채죠. 빚이잖아.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뭐랑 비슷해요? 이, 어, 마통이 이게 말구유가 아니라 마통 마이너스 통장 다 있으시지 않나요? 없나? 마통 없으세요? 마통 진짜 좋은 건데. 이 마통 마이너스 통장 말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은 무슨 마법 같은 통장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 잔액이 없어도 ATM 가가지고 인출하면 돈이 막 나와. 그렇죠? 잔액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이렇게 ATM에 찍으면 그냥 돈이 나온다고요. 마통하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긴데요. 마통 빚이죠. 그게 다 빚이에요. 빚이.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회계사 시험 합격을 하고 합격을 한 다음에 뭐 하냐면요. 수습 기간이 있지만 수습 전에 이제 합격증을 받으러 가요. 서대문 그 충정로에 공인회계사 회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합격증을 그러면 여기 충정로에 공인회계사 회가 있고요. 회에 이제 들어갔다가 골목이 이렇게 있고요. 문이 이렇게 있어요. 공부를 제가 뭐 신촌에서 했는데 신촌에서 하다가 거기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합격증을 이제 받으러 갈 때는 기세 등등이 한 거야 이제 완전히 이제 세상이 다 내 거지 이제 막 합격한 놈이 이제 보통 이제 그때까지는 찌질하게 진짜 사람 대우도 못 받고 버스도 겨우 타고 다니던 놈이 택시를 타고 가. 얼마나 그래도 기다려온 순간이에요, 그렇죠? 합격증을 받고 딱 나올 때 거의 뭐 하늘이 뭐 나한테 인사하는 기분이지. 기분은 막 째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는 건 기름을 끼얹는 건 뭐냐면 여기 앞에 아주머니들이 엄청 서 계세요. 응? 서 계셔서 나오는 저만 합격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격증 받으러 오는 그 젊은 회계사들을 이제 납치를 해요. 거의 연예인 수준이야. 팔짱을 딱 껴가지고 와서 여기 뭐가 있냐면요. 부스가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다 있어 여기. 하나, 조흥, 뭐 신한 뭐 해가지고 모든 시중은행이 다 있고요. 기세 등등 거의 뭐 똥 맞은 사람들처럼 막 이런 들을 다 데리고 여기 가서 앉혀. 그리고 막 아이고 이제 뭐 별 시덥지도 않은 소리를 많이 해요. 이제 발사 편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뭐 해요? 여기 사인하시고 아이고 뭐 언제 또 어디 뭐 학교 어디 법인가 그러면서 여기 사인 이쪽에 하시고 그 얘기 들으면서 사인 하나하나 하면은 뭐가 생겨요? 그때마다 카드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카드 그렇죠? 카드 그러면 이거 다 돌고 나면 카드가 지금 몇 개죠? 6개 생기는 거죠. 이때 카드 대란 있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카드 대란이 뭐예요? 카드를 남발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드를 기본적으로 몇 장씩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돌려막기 하면서 그 직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발됐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분들은 영업하는데 영업비가 있어요. 다 카드 하시는 분들은 영업비를 그냥 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분들 영업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충정로 앞에 앉아가지고 나오는 사람 그냥 몇 마디 이렇게 해주고 그냥 사인하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영업이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하나 만들면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엔 7만 원에서 9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만들면 7만 원, 7만 원, 7만 원. 벌써 여기서 수금이 엄청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또 이제 뭐도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통장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통장. 뭐 전문직 마이너스 통장 그래가지고 그때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상도 못 하는데 막 마통으로 그냥 신용으로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1억씩 뚫었어요. 1억씩. 1억 또는 1억 5천 막 뚫어줬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다 뚫었다고 이거를. 근데 합격만 했지 뭐 세상 물정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마통이 자칫 내 돈인 것처럼 그쵸? 사람들이 다 자기 돈인 거야 마통은. 그 은행 가가지고 ATM 하면 다 인출이 되거든. 처음에 10만 원, 20만 원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간이 커져가지고 그쵸? 빼가지고 다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뽑아가지고 뭘 했어요? 뭘 했을까요? 하지 뭐. 다 주식했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자 됐으면 뭐 얘기도 안 했지, 그쵸? 다 망했지. 버블 다 꺼지면서, 그쵸? 그러니까 다 시작하자마자 회계사들은 뭐예요? 거의 한 어, 제 동기들은 한 거의 1억 가까이를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어, 그쵸? 마통 뚫어져가지고 진짜 내 돈인 것처럼 써가지고 쓰다가 가지고 다 날려먹고. 네? 회계사도 그러냐고요? 회계사 더 못해요? 회계사가 주식 잘할 것 같죠? 그래요? 제일 잘 속고 잘 모르는 사람이 회계사예요. 왜냐하면 회계사가 자기가 저도 이제 요즘 주식 한때 하다가 저도 비슷한 전철을 밟았는데 회계사가 감사를 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정보가 자기한테 귀에 들어오잖아. 내부 정보가 들어오는데 자기 귀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미 다 시장에서는 알고 있고 그래요.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잘 못해요. 회계사들도 회계사가 무슨 주식 투자를 하겠어. 거의 사자 기질이 있어야지 주식 투자를 잘해요. 그 사자는 회계사가 아니라 뭔지 알죠? 그래야지 라고 하는.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통장 빚입니다. 빚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10억이 있는데 30억을 발행됐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나는 내 순 자산은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있잖아. 얼마 발행됐어요, 지금? 30억이 발행됐잖아요. 그럼 이거 지상을 지금 지면을 뚫고 지금 지하로 들어갔죠. 얼마나 지하로 들어갔어요? 20억은 지금 뭐예요? 지금 뚫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건 빚이에요, 빚. 자산 감소죠, 이거는. 얘는 자산 감소. 부채가 증가한 거예요. 그만큼 부채. 은행이 빌려준 20억은요, 부채예요. 은행이 사전에 당좌 차월 약정을 해서 은행이 대신 갚아주긴 했지만 은행한테 빌린 거는 빨리 갚아야 돼요. 빨리. 빨리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빨리 갚는다. 차입금인데도 빨리 갚아야 되니까 뭐로 처리한다?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당좌 차월된 금액은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기업은 당좌예금의 잔액을 한도로 당좌수표를 발행한다. 그러나 은행과 사전에 약정을 맺어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초과되는 금액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고 후에 은행의 초과분을 갚는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를 당좌 차월 약정이라고 하며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은행이 지급한 금액은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회계 처리는요. 당좌 차월 금액은 곧바로 은행에 지급해야 되므로 단기 차입금 부채입니다.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에 회계 처리를 해볼까요? B 입장에서 회계 처리를 해볼까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당좌 수표 발행했죠. 상품 샀죠. 상품 얼마치 샀어요? 30억치를 상품을 샀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어. 그쵸? 그럼 당좌예금 감소로 처리해야 되는데 당좌예금 얼마밖에 없어요? 10억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강소는 당좌예금 얼마? 10억이죠. 자산 감소. 그리고 20억이 남잖아. 20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채의 증가라는 거예요. 자산 감소, 부채 증가는 20억.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합 관계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그렇죠? 부채 증가. 나요? 그래서 여기 사례 보시면 상품을 3,000원에 매입하면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예금 잔액이 2,000원이면 당좌예금은 2,000원만 감소시키고요. 나머지 1,000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당좌 개설 보증금. 당좌 개설 보증금. 이게 뭐냐면요. 당좌 거래 약정을 은행과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좌 차월 약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은행이 뭘 믿고 B와 거래하겠어요. 일단 보증금을 담보 잡힐 거라도 뭔가 좀 내놔라 이렇게 하겠죠. 담보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좌예금 통장 중에서 일정 금액을 담보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당좌 차월 약정을 맺을 때. 그럼 담보 잡혔다는 건 뭐예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일단 그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말 그대로 보증금 담보의 성격인데 특징은 뭐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써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럼 왜 이게 등장하냐면요. 일단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이유든 이게 당좌에서 보증금이든 뭐 어떤 이유든 예금 통장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예금 통장 중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1년 또는 1년 이상 3년 또는 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걔는 당좌예금 통장 안에 잔액이 있지만 즉 유동자산이지만 3년 동안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그럼 걔는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유동으로 표시해야 돼요? 비유동으로 표시해야 돼요? 비유동으로 가야겠지.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든 지금은 당장자살 보증금이 나왔지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유동 비유동 구분 주의해야겠구나라는 그게 빡 와야 돼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유동 비유동 구분을 좀 주의해야겠다. 즉 지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만약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요. 계정 과목은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인데 계정 과목 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계정 과목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정 과목은 어디에 분류된다?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에 분류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비유동자산의 유동자산 중에서도 어디 투자자산 분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당좌개설 보증금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이런 애들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1년 이상 묶여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디? 비유동자산에 분류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당좌개설 보증금은 뭐 보증금 성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일반적으로 특정 현금과 예금의 계정 과목으로 하여 어디?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분류한다. 표시공시에 대한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당좌 예금까지 봤고요. 현금성 자산 이제 할 차례인데, 요거는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